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어떤 간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바로 아이스크림부터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전 세계적으로 여름을 대표하는 간식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 아이스크림을 처음 접하셨나요? 현재 아이스크림은 종류도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판매하는 곳도 많기에 아주 쉽게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과 달리 아이스크림은 과거에는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간식이 아닌 그야말로 비싼 먹거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 1960년대 초 찹쌀떡 등을 팔던 행상들이 소규모 제조업자가 만든 일명 아이스케키를 판매했고, 이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최초의 아이스크림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의 아이스크림과는 조금 다른 샤베트와 비슷한 형태로서 아이스케키 호거나드, 물벽다구라고도 불렸습니다. 이후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스크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종류가 다양해지고 가격도 저렴해지면서 대중적으로 즐겨 먹는 간식이 되었죠. 그렇기에 한국의 경우 아이스크림의 역사가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과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서 석빙고라는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긴 했지만 본격적인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1950년대가 되어서나 등장했죠. 그러나 해외의 경우 우리보다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역사가 조금 더 길고 등장 시기도 빠른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18세기에 현대와 같은 형태의 아이스크림 제조법이 정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물며 그 이전에도 샤베트 형태의 아이스크림과 비슷한 간식을 만들어 먹었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만드는 방법이 쉽지 않아 아이스크림은 왕실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귀한 간식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20세기 냉동기술 발명과 동시에 아이스크림을 대량으로 생산하며 최고의 아이스크림 호황기를 맞이했고,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가 아이스크림 콘을 발명하는 등 굉장히 한국에 비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04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렸던 엑스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던 상인이 접시가 다 떨어지자 옆에 와플을 팔던 상인에게 와플을 구입하여 접시 대신 아이스크림을 판매했던 것이 현재의 아이스크림 콘으로 굳어진 것이죠. 미국의 아이스크림 소비량은 전 세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사랑은 어마어마하죠. 미국의 식품 관련 통계업체 푸디다이렉트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인들은 연간 평균 23파운드 이상의 아이스크림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인 한 명당 한 달에 1kg 정도의 아이스크림을 소비한다는 뜻으로 엄청난 양이죠. 그렇기에 미국인에게 아이스크림은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인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사랑은 미국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아이스크림 브랜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겐다즈, 벤 앤 제리, 베스킨라빈스 등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탄생한 곳이기도 하며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소규모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을 정도로 아이스크림에 대해 진심인 국가이죠. 이렇다 보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미군은 아이스크림을 주요 보급품으로 지정하기도 했다는데요. 연간 운영비만 약 100만 달러가 소요된 콰르츠호라는 아이스크림을 저장 또는 제작하는 배를 12척이나 운영하여 군대에 보급했다고 합니다. 더 재미있는 점은 콰르츠호에서 복무한 천안 내부 직관인 어바인 라빈스와 버튼 베스킨이 전쟁이 끝난 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베스킨 라빈스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미국인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이스크림의 진심이며 이에 따라 수많은 유명 아이스크림을 보유한 미국에서 한국의 아이스크림이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트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2019년 5,418만 달러에서 2020년 6,066만 달러, 2021년 7,242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무려 25%나 되는 비율의 아이스크림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 아이스크림 열풍을 가장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제품은 바로 빙그레사의 메로나인데요. 과거 브라질과 캐나다 등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메로나가 이제는 미국 시장까지 진출해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실제로 빙그레사는 메로나를 국내 빙과업계로는 최초로 미국 현지 공장에서 직접 만들고 판매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미국 서부 워싱턴주 벨뷰에 있는 루선 푸드사와 OEM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메로나를 직접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도 한데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아이스크림 수출액의 70%를 메로나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하물며 이를 통해 미국에서 연간 1,800만 개 이상의 메로나가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하와이 같은 상대적으로 더운 지역에서는 코스트코와 같은 현지 마켓에서 아이스크림 바종류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낼 것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유심히 관찰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해변에서 메로나를 맛있게 먹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렇게 메로나가 미국에서 커다란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바로 맞춤화된 현지 시장 전략과 더불어 미국 아이스크림과는 조금 다른 맛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아이스크림의 경우 우리가 베스킨라빈스나 하겐다즈와 같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느낄 수 있듯이 상대적으로 유지방 함유량이 높은 축에 속하죠. 그러나 한국 아이스크림의 경우 유지방이 적고 상큼한 맛이 특징인 제품이 많아서 텁텁한 맛에 질린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메로나의 경우 메론의 맛이 잘 구현되어 있고 특유의 쫀득한 식감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더 사랑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여담이지만 한때 메로나가 사실은 메론 맛이 아니라 참외 맛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처음 메로나를 먹고 참외 맛이라고 느껴 이런 속설이 생겨났다고 하죠. 그리고 사실 참외와 메론은 아예 같은 종으로 재배종만 다른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기향이 거의 같아서 참외향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물며 최근에는 아예 머스크멜론 시럽을 첨가하고 있어 진짜 메로나라고 할 수 있죠. 한편 미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미국에서는 보통 용기형 대용량 아이스크림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미국 여행을 다녀오지 않으셨더라도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아이스크림을 퍼먹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에서는 막대형 아이스크림보다는 용기형 아이스크림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빙그레사는 이러한 미국인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퍼먹는 형태의 메로나를 출시했고 상당히 호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한국 아이스크림, 특히 빙그레사의 메로나가 아이스크림 한류를 이끌고 있는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는 쉽게 그리고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접해왔던 제품이 미국에서까지 인기를 얻으며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하물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차업?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어 라고 말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민족의 웃음, 빙그레 정신을 반영해 설립된 기업인 만큼 빙그레사는 독립유공자의 업적을 알리고 그들의 후손을 돕고 있는 애국기업이기도 한데요. 빙그레 김호연 회장은 1993년 김구재단을 설립하고 이봉창 의사 기념사업회 회장,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협회 부회장 등의 활동을 통해 국내외 독립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왔죠. 이런 애국기업이 해외에서까지 잘 나간다는 사실이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